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입니다. 자, 결산 문제는 총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그 4문제는 반드시 꼭 다 맞출 수 있도록 꼭 결산 문제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모두 일반 전배에서 입력하는 문제로서 좀 설명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지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에 본사 영업부 운영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입니다. 단 월화 계산하고 음수 입력하지 말라입니다. 음수 입력하지 말라는 거는 실무자에서 쓰는 그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게 처음에 이게 당시에 비용으로 했냐 자선으로 했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처음에는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어요. 그럼 차변에는 보험료 1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원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기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기간 계산 4월 1일 12월 31일 3월 31일 1년치죠. 1년치죠 기간이. 그러면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어떻게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기로 넘어가는 이 내년도 있죠. 내년도에서는 비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이제 12월 31일까지는 비용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비용에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3월 31일까지는 비용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한 달 금액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한 달 금액을 보는 거예요. 120만원에서 얼마냐면 나누기 12개월만큼 나눠줘요. 얼마냐면은 10만원이 돼요. 한 달당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액을 이제 모두 조합을 해보면은 이제 비용에서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연 문제입니다. 발생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간 계산 해봐야 되겠죠. 4에서 12월 달까지가 8개월이라 보시는데 8개월이 아니에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개월이죠. 9개월이에요. 그래서 9개월이기 때문에 비용은 얼마? 9개월만큼 비용을 인식하고요. 그럼 나머지 3개월에서는 비용에서 제외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90만원이고 비용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30만원이에요. 근데 당시 이 문제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에서 30만원만큼은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의 비용은 90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만원 되어 있죠. 120만원 중에서 30만원은 비용에서 제외를 해주기 때문에 선급 비용에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면 돼요. 보험료 1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원 회계 처리하면은 이제 단기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9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30만원은 비용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보험료를 30만원만큼 입력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단기의 보험료 금액이 90만원만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 차변에는 뭐 들어오냐면은 선급 비용으로 해가지고 30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비용의 이연에 대한 분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해가지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거래처는 주식회사 만세보험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3개월분 있죠. 그 부분은 이제 821번 보험료로 해가지고 대변에다가 제외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분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결산이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임대료는 50만원이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발생분계예요. 이연과 발생이 있지만 이 문제는 발생분계에 해당이 되고요.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당기분 임대료는 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즉 수익에 대해서 수령은 하지 않았지만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대금은, 그러니까 임대료는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아도 수익은 발생했기 때문에 대변에 임대료로 회계 처리합니다. 얼마냐면은 50만원. 그다음에 차변에는 내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임대료를 못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미수수익은 12월 말에 이게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미수수익, 대변에 임대료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미수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럼 대변에 임대료라고 치면은 임대료 수입하고 임대료가 나와요. 근데 임대료 수입하고 임대료가 뭐가 다르냐면은 임대료 수입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 이제 문제 1번 있죠. 사업자 등록증에서 보시면은 이제 업태하고 종목에 대해서 반드시 부동산업을 해야지만 이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있지만 업태하고 종목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동산업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904번을 이용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904번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904번으로 이제 임대료 50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이 현재 현금 실제액이 현금상 장부 잔액보다 51,000원 많고 차이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입니다. 아마 이게 학계자 시산표에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계자 시산표에 보시면은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이 없어요.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현금 과부족으로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면은 그 현금 과부족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는 언급된 내용이 없고 학계자 시산표에서도 현금 과부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현금에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금 과부족 안 씁니다. 현금 과부족 안 써요. 왜냐면은 학계자 시산표에는 현금 과부족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결산이 현재 이거를 봐요. 결산이 현재.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입력된 내용이 없다고 유출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결산이 현재이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을 했다고, 현금 과부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제가 과거에 들어서 한 2-3번 정도 나왔는 걸 보시면은 학기자의 시산표에서는 잔액이 없어요. 현금 과부족 잔액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현금 과부족 잔액이 있으면은 현금 과부족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지만 학기자 시산표에서는 현금 과부족이 없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타당한 이유가 되겠고요. 자, 결산이 현재 실제 금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51,000원이 많대요. 그러면은 현금하고 장부상 금액이 현금이 더 많다는 의미가 돼요. 51,000원. 그러면은 이렇게 또 유추할 수 있죠. 수익은 발생했을 거예요. 수익은 발생했는데 입력을 안 한 거죠. 입력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12월 말까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차변에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현금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51,000원으로 입력해 주고요. 그럼 대변에는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51,000원. 그래서 이거를 시점을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학계자 시산표에서 제가 아까 봤듯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제 여기에 보면 반드시 현금 가부적 계정 과목이 떠야 돼요. 근데 현금 가부적 계정 과목이 없죠. 현금 가부적은 당좌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현금 가부적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가부적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계전별 원장에서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현금 가부적 계정 과목이 없죠. 그래서 현금 가부적 계정 과목은 이 문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제 차변 대변 해도 되고 입금 전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잡이익으로 얼마냐면은 51,000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결산이 현재 기말 상품 재고액은 85,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단 전표 입력 구분에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사용하여 입력할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차변 대변 넣으면 문제 틀립니다. 결산 차변과 결산 대변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해도 되지만 전사회계 2급에서는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제가 해본 적 없기 때문에 바로 수기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계자 시산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학계자 시산표를 먼저 보시면은 12월 31일 보시면은 지금 기말 상품 제고액이 되어 있죠. 상품 계정업부터 먼저 봐요. 190-580-000입니다. 190-580-000. 자, 이 문제는 주로 핵심이 뭐냐면 매출원가를 찾아야 돼요. 매출원가 찾는데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 순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만큼 빼면은 매출원가 금액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기말 상품 재고액 금액이 나와 있죠. 얼마냐면은 850만원 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상품 재고액하고 당기 순 매입액만 찾으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원장조에서 일단 받는 거고요. 당기 순 매입액까지, 그러니까 판매 가능 재고 자산은 이 금액 보시면 돼요. 190-580-000. 190-580-000원에서 850만원만큼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자, 계산기를 하면은 190-580-000에서 빼기 850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82-080-000원이 이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82-080-000.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결산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에서 182 얼마였죠? 제가 또 까먹었어요. 자, 다시 계산기 할게요. 182-080-000이에요. 182-080-000. 자, 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결대는 뭘로 처리하면은 상품 계정 과목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상품 계정 과목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학계자 시산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다시 12월 말에 보시면은 이 상품 계정 과목 있죠. 이 상품 계정 과목이 반드시 기말 재고액 금액하고 일치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일치해 주셔야 돼요. 근데 다르다고 하면은 계정 과목이 잘못된 거예요. 금액이 잘못된 거죠. 금액이 잘못된 거고 계정 과목도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품의 이 기말 재고액 금액과 그 다음에 입력하고 나서의 금액이 반드시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 7번 조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